내가 미리 예측했던 대로 96년에 그 강령 문제가 터지잖아. 한총령 강령 문제가 터지고 이적단체로 비난받으면서, 예, 이적단체로 비난받으면서 전부 다 애들이 달려 들어간다고. 그래서 학생운동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급진주의적이고 이렇게 좀 비합법적인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거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번에 이 통합진보당의 소위 경기동부라는 조직, 그 경기동부라는 조직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맨 처음에 민노당이 만들어졌을 때는 노동운동을 했던 이 경남, 부산 경남 이쪽에 남동임의 공업지대에 노동운동을 했던 선배들 중심으로 모였다는 거야. 그런데 민노당도 개파가 많지만 여기 이제 이 남동임의 공업지대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인천 쪽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수도권 남부 쪽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경기 동부 이렇게 나눠져 있었나 봐. 근데 그 중에서 소위 경기 동부라는 사람들이 소위 이제 이 그 민노당을 되게 그 밑에서 그러니까 배후 조정하다시피 그렇게 운영을 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문제는 뭐냐? 민노당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그런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다는 거지. 그래서 2008년에 소위 민노당하고 정의당이 갈랐을 때, 민노당하고 정의당이 갈랐을 때도 내나 같은 문제였던 거야. 소위 경기 동부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당 운영을 비공개로 하고 자기네들이 막 독재 독선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정의당 쪽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야. 노회찬 심상정 쪽이. 그게 이제 소위 민노당 안에서의 당권 경쟁에서 진 사람들이 나가버린 거지. 그렇게 이제 갈라진 거야. 정의당 진보당, 그러니까 정의당 민노당 이렇게 갈라진 상태에서 민노당이 두 번째 악수를 둔 게 소위 국참당하고 합쳤던 거. 국참당이랑 합치면서 이 통합진보당을 만들었잖아, 민노당이. 나는 민노당이 그때 죽었다고 봐. 민노당 정신은 그때 죽은 거라고 봐. 이 국민참여당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노무현 대통령 때 소위 재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친재벌 신자유주의 정책 주도했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하고 민노당은 정반대였던 사람들인데 그 둘이 단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그렇게 결합이 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 그리고 이쪽 그 국민참여당을 만들었던 그 일부 세력은 하여튼 모든 조직을 깨는 조직이야. 그 사람들 누구든지 가서 망하게 하는, 결정적일 때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 그 사람들이 민노당 꼬셔갖고 통진당 만든 거 아니야. 통합진보당. 그래놓고 2012년 5월 총선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민노당 조직을 공개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부정선거했다고 폭력사태 일으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 민노당 후보들은 도리어 부정선거 안 했고 국민참여당 쪽에서 부정선거했다가 걸린 거야. 그래서 다 구속이 돼. 구속이 3명인가 몇 명이 됐는데 그게 다 국민참여당 쪽, 소위 유시민계에서 구속이 된 거였어. 그랬다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거야? 아니, 가서 판결을 봐봐. 결론이 그렇다니까?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질 때 그게 민노당하고 국민참여당이 합쳐진 건데 국민참여당에 문제 아들이 있었다고.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고립시켜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걔네들이 국민참여당을 만든 거야. 왜? 민주당에서 자기네들이 주권을 못 잡으니까. 그래서 국민참여당을 만들었던 애들이 있었던 거야. 걔네들이 민노당 꼬셔가지고 통합진보당을 만든 거야. 근데 이 통합진보당에 주류가 민노당 조직 아니야. 민노당이 오랜 노동운동 조직들이 근간을 이룬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가 몇만이야. 근데 국민참여당은 겉으로 이름은 유명하고 유시민의 유명세 하나에 기대 있는 거지. 솔직히 국민참여당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민노당만큼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후보를 경선하는 과정에서 민노당 쪽이 다 이기고 그 국민참여당이 다 진 거야. 근데 이걸 국민참여당 애들은 지네가 진 걸 그 민노당의 조직세 때문에 졌다라고 판단 안 하고 얘네가 부정선거했다고 터뜨린 거야. 부정선거했다고.
그 이정희가 왜 떨어지냐면, 그때 이제 이정희 지역에서 소위 국민참여당 쪽으로 그 선거인당 참여했던 애들이 나 이런 문자 받았다 이러면서 터트린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선거했다고 그렇게 터트린 거야. 그래서 막 민노당 폭력 사태 일어나고 이랬던 거지.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 민노당 쪽에서 부정선거한 게 아니라 국민참여당 쪽에서 부정선거했다라고 결론이 난 거야. 법원에서. 그거 알지? 그래서 그때 처벌받은 게 국참당 쪽에서 결합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은 거예요. 이건 그냥 있었던 사실이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라고. 그래서 그 당시 2012년 통합진보당 문제가 터졌을 때, 폭력사태 터졌을 때, 그게 막 서로 고소고발했잖아. 결론은 국민참여당 쪽 인물들 3명인가 4명이 구속되고 끝났어. 근데 여러분 그거 잘 몰랐죠?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때 이제 다시 국민참여당이랑 갈라쓰고 이제 진보당으로 가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돈 문제가 또 터져. 국민참여당 쪽에서 국민참여당인가 민노당한테 빚이 있었어. 정당이 지고 있는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책임을 안 진다. 그러면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막 그걸로 내부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야. 국민참여당하고 그 통진당이 합쳤다가 흩어지는 과정에서 돈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난리도 아니었던 거지. 근데 그래서 내가 통진당으로는 안 된다라고 그랬는데 2012년 그 1월부터 4월까지 온 네티즌들이 통진당 노래 불렀잖아. 기억나? 온 그 네티즌들이 통진당 노래를 불렀어.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통합진보당 노래 불렀던 애들이 5월 달에 딱 폭력사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총선 딱 끝난 다음에 통진당을 가장 열성적으로 비판했다니까? 그게 뭐냐? 결국은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죽이기 위해서 통진당을 띄웠던 거야. 민주당을 죽이기 위해서 통진당을 띄웠던 네티즌들이 총선 끝나자마자 통진당 폭력 사태를 막 확대시키면서 확대 재생산하면서 결국은 통진당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잖아. 나는 그래서 민노당이 국민참여당이랑 합친 순간 이미 독자 정당 운동은 나는 끝났다고 봐. 그래서 노동자의 정당을 추구했던 그들이 뭐 때문에 단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 국민참여당이랑 합치는 그 모습, 그때 이미 민노당은 순결성을 잃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결정을 해서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졌고 그 정의당이랑 떨어져서 국참당이랑 합치면 이길 줄 알았나? 결국 내나 똑같이 5석이었던 거 아니야. 내나 똑같이 5석. 지금도 심상정 노회찬도 지난번 총선 때는 같이 합쳤다가 다시 또 흩어진 거죠. 예, 다시 또 이제 흩어지는 거잖아. 그런데 자 이게 그러면서 소위 지금 이제 이 통합진보당이 저렇게 된 이유를 그럼 나는 어떻게 보느냐? 나는 어떻게 보냐면 문제를 내부에서 찾자면 소위 경기 동부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그 당을 독재 독선으로 이끈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는 문제였다고 봐. 첫 번째는 이게 이 대중 정당을 이끄는 사람들이 대중 정당답지 못하게 당을 운영하라고 했기 때문에 동력이 떨어진 거라고 봐요. 거기서 동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고, 그리고 작년에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들어갔을 때 이 통합진보당 지지자들이 전부 다 같이 뭉쳐서 말도 안 된다고 싸웠어야 돼. 근데 1년 동안 싸웠냐고. 1년 동안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열심히 싸웠나요? 나는 못 봤어요. 뭐 안에서 얼마나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통합진보당 지지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해산 심판 반대하는 운동을 내가 못 봤어. 그러니 나는 이건 당연히 해산되는 거라고 봐. 해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에 있는 주체의 역량이 통합진보당을 지키려는 의지가 나는 없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대로 무너지는 거지. 그런데 나는 여기서 뭔 생각이 드느냐. 과연 이게 저들이 원하는 대로 무너진 거냐. 난 버렸다고 봐.
나는 버린 거라고 봐요. 소위 이 땅의 진보 세력들이 그 이석기 사태 그리고 이 통진당 해산 심판을 그냥 무방비로 냅뒀던 거는 버린 거라고 봐. 왜냐? 그 소위 경기 동부라고 불려진 사람들의 운동 방식이 너무 옛날 방식이야. 그런 식의 운동은 사실 더 많은 민주주의자들을 품어 안을 수가 없고 더 확장될 수가 없는 문제야. 그러니 나는 이번에 소위 그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계기로 해서 그런 방식으로 무슨 비합법 혁명운동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난 정리돼야 된다고 봐. 무슨 얘기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당운동하지 말란 얘기야. 그런 건 비합법 조직운동을 할 사람들이지 정당운동하지 말라고. 정당은 대중 다수가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운동이어야 되는데 소위 소수 몇몇 조직적 지도자가 당을 지들 멋대로 이끌어간다. 내가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때 2011년에 그 민주 세력에 내가 야권 통합해야 된다고 막 주장할 때 그때 이정희가 누구는 안 된다라고 배제한 적 없다. 그 얘기가 내가 계속 주장했던 건 민노당이랑 민주당이 합쳐야 된다. 그래야 민노당의 선명성과 민주당의 지지세가 합쳐져야 강력한 야당이 만들어진다는 주장을 할 때였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이정희가 어느 당은 안 된다라고 배제한 적 없다는 발언을 인터뷰인가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 그러자 그때 민노당에서 경기 동부 사람들이 막 이정희한테 욕을 했다고. 당 대표인데 왜 네 맛대로 얘기하냐고. 민주당하고는 안 된다. 민주당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 안 했다고 막 개망신을 준 거야. 결국 뭐냐? 대중이 원하는 게 있어. 그런데 소위 그 경기 동부라는 사람들이 소위 당대표라는 사람을 그렇게 하찮게 여겼다는 거지. 그게 내가 옛날에 학생운동할 때 소위 그 학생운동하는 조직이 그랬어요. 대중 간부가 대중하고 약속을 했어. 그런데 그 약속을 소위 운동권 선배들이 뒤집게 한 거야. 그러면 대중 앞에서 약속한 그 선배는 뭐가 되냐고. 대중 간부는.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운영을 하면 결국은 대중에게 버림받는 거야. 나는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이번에 해산이 되면서 소위 그 통합진보당 안에 있었던 그 뭐라 그러나 고름 같은 그 뭐라 그러나 정신상태? 그게 나는 제거되는 하나의 기회가 돼야 된다라고 나는 봐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사실 통진당은 그냥 냅뒀으면 나는 자멸했을 거라고 봐. 통합진보당은 그냥 내버려 뒀으면 나는 그냥 자멸했을 거라고 봐요. 사람들이 찍어주겠어? 다음에 통합진보당을 그렇게 열렬히 찍어주겠냐고. 안 찍어주잖아. 그러면 알아서 국민들이 안 찍어줘서 망할 수 있는 정당이야. 그래서 철저히 버림받을 수 있는 정당인데 그걸 박근혜가 해산을 시키는 바람에 그 통합진보당에 대한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정당이잖아요. 민주주의 정당을 없애는 과정이 그래서 뭐 독일에서 공산당을 없애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했더만 우리처럼 이렇게 뭐 최후 변론 듣고 한 달 만에 그냥 대충 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고 그렇게 안 했어. 이 뭐냐? 내가 볼 땐 그냥 죽을 병에 걸린 애를 살인한 거야. 나는 이 통진당 해산에 대한 내 입장은 뭐냐? 국민 다수에 의해서 알아서 죽을 소위 이제 곧 병들어서 죽어가는 애를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 괜히 더 키워준 거라고 봐요. 왜 그 통진당 지지자들 중에 그 어떻게 보면 그냥 이 통진당을 그냥 냅뒀으면 자연적으로 표를 얻지 못하고 그냥 죽었을 거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억지로 강제 해산을 시키잖아. 그러면 통진당 지지했던 애들이 다시 뭉칠 수가 있는 거야. 다시 뭉칠 수가 있다고. 왜? 어쨌거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을 국민 수백만 명이 지지해준 그 정당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없앤다는 건 이거는 걔네들한테 명분을 준 거라는 거지. 나는 그렇게 봐요. 그냥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 있는 정당을 굳이 억지로 그 해산시킴으로 인해서
그 조직을 옛날 그 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다시 뭉치게 하는 그 부작용을 낳았다라고 나는 봐. 그러면서 이게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을 없앤다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예. 뭐 나치나 공산당처럼 정말 뭐 살인, 압도적인 막 그 살인을 하고 분명한 전쟁 범죄에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 독일에서 공산당, 나치당 없앤 걸 갖고 민노당 얘기를, 저기 통진당 얘기를 하는데 엄연히 둘은 틀려요. 히틀러의 나치당은 엄청난 학살한 정당이잖아. 엄청난 학살한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을 해산시킨 거야. 근데 통진당이 누구 죽였다라는 뭐 그렇게 그 뭐 이 뭐라 그러나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죄 없는 약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랬어? 조직적으로 수백만을?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 나치당을 없앴듯이 통진당을 없앴다? 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봐요. 그리고 이거 역시 결국 할아버지들을 위한 뉴스다. 나는 이거 궁금해. 젊은 사람들은 이번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문제인데, 나는 이게 도리어 그 민주주의를 말살했다라고 이건 민주주의 말살이야. 그냥 원래 그 옛날에 민주당 있었어. 옛날에 민주당. 그 민주당이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국민들이 그 당 안 찍어서 없애버렸다고. 그지?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이 좀 문제가 있고 그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했어. 그러면 그거는 국민들이 알아서 안 찍어주고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명분을 주면서 이렇게 살려주냐고. 그냥 알아서 없어질 도태될 정당을 굳이 해산을 시켜서 영웅으로 만들었다라고 나는 바라봐. 난 영웅으로 만들었다고 봐요. 뭐라 그러나 민주적 제도 하에서 희생양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냥 없애버릴 수 있는 애를 그냥 알아서 국민들이 안 찍어주면 끝나버릴 정당을 굳이 정당 해산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걔네들에게 자기네들은 독재의 희생양이 됐다는 명분을 준 거라고 나는 보는 거지. 진보님들 종북은 하지 맙시다. 누가 종북이냐고. 종북 그런데 누가 종북이야. 통진당에서 한일 축구할 때 단일기를 흔들어야 된다. 태극기 흔들지 마라. 그런 적 있어요? 내가 궁금해. 이정희가 김정일이랑 마주 앉아서 김일성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인정한 적 있어요? 이정희는 북한 가서 김정일 만나지 않은 걸로 알아. 그지? 이정희가 뭐 주최사 상태 관광했어요? 없잖아. 그리고 김정일이랑 마주 앉아서 김일성이 위대한 지도자다 이런 얘기에 미소로 화답한 적 없잖아. 그 돌아와서 김정일을 칭찬하는 그런 솔직하고 김정일대로 솔직하고 어떤 남자라고 칭찬을 했더만 박근혜가. 그리고 김정일이랑 약속한 것 때문에 한일 축구전에서 붉은 악마가 태극기 흔들지 말라 그런 거. 그런 게 종북 아니야? 이정희가 그렇게 했어? 이상주 의원이 그렇게 했어? 누가 그랬냐고. 박근혜가 그런 거 아니야. 박근혜가 김정일이랑 마주 앉아갖고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의 자녀들이다 이러면서 고개 끄덕거리고 그리고 돌아와갖고 김정일이가 솔직하고 어떤 남자라고 굉장히 칭찬하는 자서전 쓰고 김정일이랑 약속한 것 때문에 그 단일기를 흔들어야지 왜 태극기 흔드냐고 신경질 했다고 정몽준 자서전에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정희가 그렇게 했어? 뭐가 종북이야. 종북의 기준이 뭐냐고. 김정일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태극기 흔들지 마라. 그게 종북이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너네가 어디다 대고 누구더러 종북이래. 너네 김일성한테 그렇게 금시계 사다 바치고 온갖 선물 바치고 조선일보 사장이 김정일더러 참인간이십니다 그랬다며. 김정일더러 조선일보의 사장이가 참 인간이십니다 그랬다는 거야. 동아일보는
동아일보는 김일성이 옛날에 무슨 보천보 전투가 청산리 전투인가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다는 그 동아일보에 났던 기사를 황금 무슨 동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선물을 해갖고 그게 지금 김일성 기념관에 떡하니 걸려있대잖아. 전 세계에서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 다 동아일보가 갖다준 그 동판 봐. 뭐가 찬양이고 뭐가 종북이냐고. 어?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서 북한에 선물 안 한 애가 없다는 거야. 아니 도대체 누구더러 종북이래? 어? 이거 망치 부인이 지금 얘기한 거 못 믿겠지? 설마 그러라 싶지? 진짜 그랬어. 이거 다 언론에 나왔던 얘기야. 기사에 다 나왔던 얘기야. 지네들이 한 짓은 종북이 아니고, 아니, 봐봐. 아니, 김일성을 찬양하는 황금 동판 갖다 바치고, 김정일이한테 참 인간이십니다. 그런 게 종북 아니니? 나는 맨날 김정일 욕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욕하는 사람이야. 무슨 21세기의 왕정이야. 이 조선 왕조보다도 더한 왕정이야 저거는. 왕이 독재하는 정치체제. 나는 북한의 3대 세습 부끄럽게 생각해. 아니 이명박 때는 그렇게 3대 세습이라고 욕을 바가지로 해대더니 저기 누구야 박근혜가 대통령 된 다음에 그 말 안 하더라? 독재자의 딸이 내가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한국인 주부인데 미국 남자하고 결혼한 거야. 근데 그 미국 남자가 우리 방송을 듣는데요. 한국에 가서 일을 했던 사람이라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대충은 듣는다는 거야. 내가 말이 너무 빠르니까 다는 안 알아듣지만 그 일부를 알아듣는데 근데 그 미국인 신랑이 박근혜가 대통령 되는 걸 보고 도저히 한국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미국의 평범한 서민이 그렇게 분명한 독재자의 딸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느냐. 한국 사람들한테 실망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부인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 부인은 자기는 사실 박근혜가 대통령 되는 게 뭐가 문제냐 했다는 거야. 근데 미국인 남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막 비판을 했는데 이 한국인 주부는 아니 박근혜가 뭐 유능하고 뭐 자기 아버지가 독재했다 해서 딸이 독재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게 왜 문제냐 그랬대.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대구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모양이지. 그런데 이번에 세월호를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다고. 그 부인이 그전에는 망치부인 방송을 안 봤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박근혜가 대통령 된 게 뭐가 문제냐고 살았던 사람인데 세월호 문제가 터지고 박근혜가 얼마나 무능하게 대처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남편 이 망치부인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남편한테 망치부인을 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옛날에 박근혜가 대통령 됐을 때 한국 사람들 정말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하느냐. 그랬다는 거야.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런 박근혜가 솔직히 얘기해서요. 아니 나는 종북의 기준이 뭔지 묻고 싶어. 종북의 기준이 이석기가 김정일 찬양한다라고 가서 갔다 온 증거가 있는 거야? 내가 궁금해서 그래. 이석기가 가서 김일성을 찬양하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그런 무슨 행적을 했나? 김정일을 찬양하는 무슨 자서전을 썼어? 김정일이랑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태극기 흔들지 말라고 신경질 낸 적 있나? 김정일이랑 마주 앉아서 김일성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 있나? 증거 없잖아. 증거가 있으니 해산됐지. 증거 없다고. 갖고 와봐봐. 해산됐다고 얘기한 사람 가서 그 증거 좀 갖고 와봐. 이석기나 이정희가 가서 북한에 김정일하고 악수하고 김정일을 아버지 찬양해주고 김정일에 대해서 칭찬하는 자서전 쓴 거 있어. 갖고 와봐봐. 갖고 와봐봐. 없어. 김정일하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태극기 흔들지 말라고 그런 적 있어? 없어. 어떤 근거로 통진당이 종북이냐고.
무슨 애국가를 안 불러. 애국가 부르는 거 그 영상은 나왔더만. 국기에 대한 맹세하고 애국가 부르는 영상은 있어도 어? 애국가를 안 부른다고 누가 그래. 이석기 애국가 부르고 저 국기에 대한 맹세하는 거 그거 동영상도 있더라. 어디서 개소리야. 너희들이 주장하는 종북이라는 내용은 종북의 증거가 뭐야? 통진당에서 누가 그렇게 가서 북한 가서 찬양을 하고 왔어? 임수경? 임수경은 통진당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임수경이 북한 가서 뭐 했냐? 북한의 체제를 비판했어. 김일성 면전에다 대고 그 북한의 인권을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북한 그 독재 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평화 통일 노력을 해야 된다. 가서 김정일 면전에서 핀잔 주고 온 거야. 걔는 그래서 그 여자는 그것 때문에 5년인가 감옥을 갔어. 박근혜는 뭐 비판하고 면박 주고 이런 거 하나 없이 좋게 대우받고 온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박근혜 동영상 한번 봅시다. 오늘 통진당 해산 기념으로 우리 박근혜 북한 영상 한번 보자고. 박근혜가 북한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자. 자. 우리 도대체 종북의 기준이 뭐냐. 내가 박근혜 영상을 틀고 있는 동안에 그러면 너네가 가서 그 이정이나 이석기가 박근혜처럼 그랬다. 그런 거 한번 찾아와 봐봐. 우리 같이 보자. 둘 중에 누가 더 종북인지 한번 같이 보자. 자, 저기 동영상 주소. 잠깐만요. 김정일 위원장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 다시 보는 2002년 박근혜 대통령 방북기.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이었던 지난 2002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 동안 북한을 방문했다. 야당 지도자로서는 이례적으로 당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했다. 박 대통령은 귀국한 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자신의 방북 소회를 구술했고, 연합뉴스는 이를 바탕으로 방북기를 보도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재미동포 신은미 씨의 통일 콘서트를 종북 콘서트라고 지칭하며 사회적 갈등을 우려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지난 2002년 박 대통령의 방북기 주요 발언을 카드 뉴스로 정리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었다. 김 위원장의 화법과 태도는 인상적이었다. 내가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저서 절망은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중에서 이렇게 마주 앉아서 김정일 위원장은 서로의 마음을 열고 이끌어낸 약속들을 가능한 한 모두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 저서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중에서, 즉 203페이지. 이거 지가 쓴 걸 아니야, 지가. 자기가 썼던 말이야.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말. 그 다음 김정일 위원장이 전용기를 보낸 걸 언급하며 각별한 대우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뭐! 김정일이 전용기까지 보냈다고? 야! 이정희한테 김정일이가 전용기 보낸 적 있어? 이런! 자, 그 다음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 일정을 전해들은 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가기 전에 김정일이랑 약속이 안 돼 있었어. 그래서 국가에 미리 사전 허락을 안 받은 거야. 그리고 갔는데 김정일이 접촉을 해온 거야, 만나자고.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 일정을 들은 뒤 가슴이 뛰긴 했어도 그렇게 야, 박근혜 대통령 방북기 중에서
가슴이 뛰었대. 김정일 만나려고. 어이가 없네. 김정일 위원장과 첫 만남이라고 하지만 선친들 간에 과거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모든 것을 탁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 야, 이거 진짜 이런 말 했어? 나 이거 좀 방북기 처음 봐. 이 연합뉴스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 정치에 대해 해박한 이거 진짜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야? 어? 답방 약속과 관련해 김정일 위원장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야, 이석기, 야, 얘. 너 지금 저걸 보면서, 저걸 정북이라고 하면서 이석기 아로는 왜 증거가 없다고 하냐? 증거가 뭐냐고. 네가 이석기 아로의 증거를 갖고 와봐. 또 한 번만 증거 없이 그 말 쓰면 넌 강퇴야. 블랙이고. 이석기가 아로란 증거 갖고 와봐. 한번 같이 보게. 알았어? 어? 자, 김정일 위원장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김정일 위원장의 말만 듣고 왔다는 지적에 대해 나의 방북은 사과받으러 간 것이 아니다. 남북한 공존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간 것이다. 그러니까 김정일한테 그 김정일이 시키는 말만 듣고 왔다. 김정일의 말을 그냥 수용만 했지 비판하거나 어떤 이쪽에서 증거를 댄 게 없다고. 반박을 한 게 없다고. 반론을 한 게, 비판한 게. 그러니까 자기는 평화를 위해 갔대. 3박 4일의 북한 방문 기간 가슴이 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의 현실이 서글펐다. 남북한이 같이 잘 사는 날이 오길 손꼽아 기대해 본다. 남북한 여성이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북한 여자들하고 지금 의기투합했다는 얘기야 지금?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가운데 약 20%인 138명이 여성이라고 했다. 우리보다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한 듯 보였다. 북한이 우리보다 낫다고 지금 칭찬한 거야? 옥류관에 노래방 기기가 있어 노래를 함께 불렀다. 고향의 봄을 합창했는데 가슴이 뭉클해졌다. 야, 이게 북한 찬양이 아니면 뭐가 북한 찬양이냐? 판문점 육로 귀국 제안에 김정일 위원장의 제의가 반가웠다. 나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판문점을 넘어 귀환할 때 남북이 이렇게 가까운데 먼 길을 둘러서 오고 있구나. 빨리 남북한 주민이 이 길을 이용해 왕래할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처음부터 다시 보자 이거. 요거는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 진짜 종북이 뭔지 김정일 위원장은 거침없는 사람이었다. 김 위원장의 화법과 태도는 인상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저서 절망은 나를 박근혜 대통령의 저서 블라블라 198페이지 중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서로의 마음을 열고 이끌어낸 약속들을 가능한 한 모두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의 저서 블라블라 203페이지. 김정일 위원장이 전용기를 보낸 걸 김정일이가 전용기를 보낸 거야. 전용기를 그걸 언급하며 각별한 대우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박근혜 방북기 중에서 김정일 위원장과의 만남 일정을 전해들은 뒤 가슴이 뛰긴 했어도 그렇게 긴장되지는 않았다. 심지어 김정일을 보기 전에 가슴이 뛰었대. 박근혜 대통령 방북기 중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첫 만남이라고 하지만 선친들 간에 과거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모든 것을 탁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지 아버지랑 김일성이랑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 정치에 남한 정치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이거 이정희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냐? 어? 야, 이정희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답방 약속에 관련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방북기. 김정일 위원장의 말만 듣고 왔다는 지적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그냥 순종적으로 듣고 왔다는 지적에 대해 나의 방북은 사과받으러 간 것이 아니다. 남북한 공존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간 것이다. 그 한마디 더 김정일 비판 안 하고 왔다는 거 인정하는 거죠. 3박 4일 북한 방문 기간 가슴이 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의 현실이 서글펐다. 남북한이 같이 잘 사는 날이 오길 손꼽아 기대해 본다. 남북한 여성이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의기투합했다. 북한 사람이랑 의기투합까지!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가운데 약 20%인 138명이 여성이라고 했다. 우리보다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듯 보였다. 북한 체제를 칭찬하고! 최고인민회의가 뭐야? 공산당 지도부 아니야. 지금 거기가 우리보다 낫다고 지금 칭찬한 거 아니야. 어? 옥류관에 노래방 기기가 있어 노래도 함께 불렀다. 고향의 봄을 합창했는데 가슴이 뭉클해져 왔다. 북한 애들이랑 노래도 불렀다 이거지? 노래방도 갔다 이거지? 판문점 육로 귀국 제안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의 제의가 반가웠다. 나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김정일이가 각별히 신경 썼대잖아. 아무한테나 그러겠냐? 어? 판문점을 넘어 귀환할 때 남북이 이렇게 가까운데 먼 길을 둘러서 오고 있구나. 빨리 남북한 주민이 이 길을 이용해 왕래할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아, 그래서 북한하고 막 불바다 한다고 그러셨구나? 어? 뭐? 누가 종북이야? 아로는 증거가 없다고 나왔어. 도대체 누구더러 종북이래? 야, 이거보다 어떻게 더 종북할 수 있냐? 난 일생을 살면서 북한의 김정일한테 저런 칭찬을 해본 적이 없어. 어? 아니, 박근혜가 개소리 쩐다는 거지? 이 논리가 말이 안 돼. 아니, 이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네가 말을 못 알아들으면 논리가 안 된다는 편견을 버려. 그리고 지금 개소리 쩐다 이거는 박근혜가 개소리 쩐다는 얘기지? 야! 우리 일반 국민이 김정일한테 저렇게 얘기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 어? 아, 나 이거 진짜 어이가 없어서. 자, 뭐 내가 지금 뭐 말 잘못했어? 어? 아니, 뭐 내가 지금 뭐 종북에 대해서 잘못 얘기한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길게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써보세요. 자, 망치부인 얘기에 공감하신다는 분 엄지손가락. 망치부인 얘기에 저게 지금 박근혜 주장이 저게 종북이다. 어? 망치부인의 말에 동의하시면 엄지손가락. 반대하시는 분 길게 반대 의견 써봐. 어? 아니 말이야. 지금 불탄 텐미니에서 좀 바꾸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누가 종북이냐고. 종북의 기준이 뭐야? 어이가 없어, 어이가. 이석기, 이정희가 저렇게 김정희 칭찬했대? 어? 이석기랑 뭐 저기 이정희가 저 박근혜처럼 저렇게 김정희를 칭찬했어? 어? 근데 이 박근혜가 한 말이 신은미 씨가 했던 말이랑 비슷하다며. 지금 박근혜가 신은미더러 종북 콘서트라고 비판을 했는데 신은미라는 여자가 북한에 대해서 쓴 말이 박근혜가 한 말이랑 비슷하다며.
어? 아니, 그러면 자기가 한 건 종북 방북기 아니야? 신은미가 하면 종북 콘서트고 자기가 한 거는 종북 방북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그 앞뒤가 달라?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자, 말을 정리할게요. 자, 망치 부인은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이건 박근혜가 죽어가는 통진당을 해산시킴으로 인해서 민주주의 정당의 탄압이라는 기괴한 역사를 쓰면서 스스로 자기 얼굴에 똥을 뒤집어 쓴 꼴이다라는 게 내 첫 번째 판단. 두 번째,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내부적인 요인은 그 안에 그 경기 동부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정당 운영을 비민주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이다. 세 번째, 이렇게 해서 통합진보당이 해산됨으로 인해서 내가 볼 때는 이미 이제 종북 정당의 논란은 끝나게 됐다. 그러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나는 바라보고, 그러면서 진정한 종북이 누구냐? 박근혜의 방북, 전 문제에 대해서 널리 알려야 되겠다. 이정이나 뭐 통진당이 그렇게 박근혜처럼 김정일을 찬양했나? 김정일의 지시를 따르려고 노력했나? 김정일 면접에서 비판 한 번 안 하고 그냥 관광만 열심히 다니다 왔다는 거, 이거 널리 알려야 된다. 종북의 기준이 뭐냐고. 박근혜가 하면 평화고 통진당이 하면 종북이냐? 신은미가 한 말이 박근혜가 한 말이랑 별로 다르지가 않다며. 근데 신은미가 한 건 종북 콘서트고 당신이 갔다 온 건 그 종북 노래방. 또 노래방을 가. 북한 아줌마들이랑 의기투합하고 말이야.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북한에 놀러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북한 사람들하고 어울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어디서 진짜 누구더러 종북이래. 진정한 종북 세력은 지금 박근혜 아니야. 김정일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태극기를 흔들지 마라. 이런 종북이 어딨어. 조선일보, 동아일보, 니네가 어디다 대고 종북 얘기를 해. 채널A, TV조선 당장 폭파시켜. 너네 말이야, 너 조선일보에서 그랬다며. 조선일보야, 동아일보야. 김정일은 참 인간이십니다. 누구야 그거? 동판 갔다가, 황금 동판 갔다가 선물로 바치고 누구야? 누구더러 종북이야 이것들아. 통진당 해산에 대한 나의 입장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 내가 그동안 가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 그지? 여러 가지. 아니, 내 정신은 멀쩡해. 니네 정신을 차려. 자,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박원순 이야기. 예, 박원순. 아니야, 박원순 이야기는 맨 마지막으로 돌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정윤의 스캔들, 땅콩. 그 이제 통진당 해산 얘기는 넘어갔어. 그리고 난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통진당이 해산돼서 나는 차라리 잘 됐다고 봐. 차라리 잘 됐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이게 기회다. 더 이상 그렇게 무슨 다른 정당 만들겠다고 하지 마라. 이번에 보지 않았느냐? 지금 내가 볼 땐 진보당 저렇게 되면 다음은 정의당이야. 다음은 정의당이고 그 다음은 민주당이야. 지금 나는 이번 이 결과를 보고요. 모든 야당이 그래서 뭉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뭉쳐서 하나로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 각계격파가 될 거라고. 왜 따로 움직이면서 이런 일을 당해?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잖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뭔가 배우고 느껴야 된다고 난 생각해. 이번에 정말 민주세력이 똘똘 뭉쳐서 그래, 통진당과 더불어 종북 딱지 떼어버리고 남은 한 종북 세력 박근혜만 우리 물리치자고. 통진당이 종북이어서 없앴으면 그래, 없애 잘했어. 그러면 이제 다음 종북 세력 박근혜 얘기 좀 하자고. 남은 종북 세력 박근혜, 김정일 칭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근혜를 해산시켜.
그리고 정말 민주야당들 이제 지금 이 상황 심각해요. 통진당 해산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신은미 콘서트에서 그 폭탄 던진 거 일부러 노이즈 마케팅 한 거야. 이게 통진당 해산을 위해서 일부러 노이즈 마케팅. 내가 뭐라 했어? 내가 만약에 미국을 가게 되면 아마 얘네들이 종북몰이를 심하게 할 거다. 그 얘기했잖아. 그지? 12월에 그 뭐예요? 12월 14일 전쟁설. 12월 14일 전쟁선을 조직적으로 퍼뜨리고 그래서 북한에 대한 공포감을 부추긴 후 그 다음에 12월이 되면 종북몰이 사건을 터뜨릴 거다. 내가 분명 그렇게 얘기했잖아. 어? 그러면서 박근혜가 노리는 거는 이 종북몰이 공안 분위기를 가지고 자기를 비판하는 모든 사람을 종북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우리는 방방곡곡에 이 오마이뉴스에 나온 내용을 널리 알려야 돼. 누구더러 종북이라고 하냐. 무슨 소설이야 소설은. 지금 다 벌어진 일 얘기하는데 소설을 쓴다는 건 미래 얘기잖아.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 벌어진 일. 아, 나 진짜 들어올 때 지능 검사를 할 수도 없고 내가 진짜 이 모자란 것도 진짜. 이미 벌어진 일 얘기해준데 무슨 소설을 써. 신문 보면 너는 눈에서 막 무슨 눈곱이 끼고 막 눈에서 피눈물이 나니? 신문 좀 봐 인간들아. 네가 그러니까 지금 직업이 없는 거야. 아 정말 모자란 거. 자 그래서 하던 얘기 마저 하면 내가 12월에 종북몰이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사실은 이 종북몰이가 지금보다 더 컸어야 돼. 그리고 아마 지금보다 더 크려고 했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종북몰이가 그 효과가 박근혜 측에서 기대한 것만큼 나지 않을 거라고 봐. 왜냐? 이 뭐 때문에 4대강, 그 다음에 자원외교, 그 다음에 방산비리 이걸로 200조 날렸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덮으려고 정윤의 스캔들을 터뜨렸잖아. 근데 정윤의 스캔들 때문에 굉장히 이 박근혜 지지율이 떨어졌다며. 지금 박근혜 지지율이 유선전화에서도 30%대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다 돌아섰다는 얘기야 지금.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 정윤의 스캔들을 덮으려고 땅콩 문제를 터뜨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나온 그 정윤의 정치 개입 스캔들이 터지면서 지금 박근혜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 아니야. 예. 지금 막 낮은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종북몰이를 해외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자신의 스캔들로 인해서 정치적 위기에 처한 박근혜가 민주주의 정당 하나를 그러니까 진보적인 비판적인 정당을 하나 해산시켜서 전세를 역전시키려는 그런 시도라고 본다. 이렇게 기사 쓸 수도 있다고 봐요. 내가 미국 가봤잖아. 내가 미국 가봐서 내가 이제 정서를 알아. 내가 유럽 한번 딱 가보고 나서 유럽의 정서를 알았고 내가 미국의 6개 도시를 쫙 돌아보면서 정서를 아는데 이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박근혜가 지가 위기에 몰렸으니까 지금 그 통진당을 해산시키면서 위기를 넘어가 보려는 한 거다. 난 이렇게 볼 거라고 봐요. 예. 자,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한국갤럽 영남도 등 돌렸다. 박 대통령 지지율 30%대로 폭락. PK 부정평가 압도적. TK도 긍정 부정 동률.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박근혜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동률이래. 반반이래. 한국갤럽에서. 한국갤럽은 박근혜를 위한 여론조사 하는데 박근혜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야. 네가 종북이겠지. 진짜 종북을 보여줘? 이분 종북이라니. 너 네 말에 책임져라. 진짜 종북은 박근혜야. 다시 한번 보여줄까? 앞으로 나는 종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거를 교과서처럼 읽어야 되겠어. 앞으로 누구든지 이렇게 종북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나는 이 카드를 꺼내서 프린트를 해놓을까? 이 카드를 꺼내서 우리 종북 얘기 나왔으니까 진정한 종북 세력을 보여주마. 두구두구둥 짜잔. 김정일 위원장은 서로 마음을 열고 이끌어낸 약속들을 가능한 한 모두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저서 블라블라 203페이지 중에서 뭐 계속 할까? 어? 계속해? 너네 또 한 번만 채팅창에 종북이라고 써. 그럼 이거 내가 계속 이거 읽을 거야. 박근혜가 쓴 책, 박근혜 방북기 계속 읽어. 솔직히 나는 통진당 해산된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반갑게 생각해. 물론 왜 개인적으로 반갑게 생각하는지 아까 얘기했지. 재방송 봐.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동안에 그래서 이 정윤회 스캔들, 그러니까 사자방 비리 덮으려고 정윤회 스캔들 일으키고 정윤회 스캔들 덮으려고 이 조현아 땅콩 스캔들 일으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정윤회 스캔들이 또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통진당 해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논리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해외 언론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미 뉴욕타임즈인가? 작년에 해외 언론들이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하고 이석기를 구속시킨 건 박근혜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위기에 몰린 그 기사 좀 찾아봐봐. 어디 신문이었는지. 작년에 이석기 문제가 터졌을 때 해외 언론에서 그게 뉴욕타임즈나 어디였나 거기서 그렇게 썼어요. 박근혜가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위기에 몰리자 그러자 자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판적인 입장에선 국회의원을 구속하고 정당 해산을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외국 언론에서 썼단 말이야. 작년에 이미. 이정희가 왜 망치 부인이야. 나는 이 경선이야. 한글도 못 읽어. 꺼져. 예. 자, 그러면 조현아 조현아의 땅콩 문제. 그러니까 이게 그 땅콩을 비닐봉지에서 접시에 안 까줬다고 난리가 난 거였지? 응? 조현아가 땅콩 미국에서 비행기를 띄우다 말고 돌아갔는데 그게 승무원 내리라고 지랄해갖고 내린 건데 그러면서 중요한 건 사건의 발단이 된 게 땅콩이었잖아. 그 땅콩에 대해서 내가 또 배운 거 있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나요? 미국에는요. 그 너트 알레르기라는 게 굉장히 심하대요. 너트 알레르기. 그게 뭐냐? 땅콩류를 땅콩이 있는 공기 중에 땅콩 냄새 있잖아. 땅콩 냄새만 맡아도 이 기도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죽는데. 미국에 그걸 죽는 사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트 알러지. 그래서 견과류에 대한 알러지를 앓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미국에서는 만약에 어떤 학생이 그 땅콩 알러지가 있다. 이걸 매해 이걸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아이가 땅콩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 아예 공간을 분리시킨대. 일반적으로 땅콩이 나오는 무슨 샐러드라든가 이런 게 있는 공간으로 애가 못 가게 공간을 분리시켜서 밥을 따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학교 애들은 학교 중간에 간식을 먹어. 근데 그 반에 땅콩 알러지 있는 애가 있다 그러면 견과류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공문을 띄워. 공문을 띄워서 미리 조치를 한다는 거야. 그런 나라다 보니까 이 땅콩 껍데기를 벗기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 왜냐면 이 퍼스트 클래스 안에 누군가 땅콩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땅콩 껍질을 벗겼다.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땅콩 껍데기를 봉지채 이렇게 놓는 것 같더라고. 봉지로 주는 이유가 땅콩 알러지 때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땅콩 알러지에 대해서 규정이 굉장히 엄격하다는 거야. 실제로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땅콩 알러지로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 발칵 뒤집어지고 그래서 그 땅콩에 대한 그 관리가 남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번에 이지랄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조연아 뉴스는 다분히 이 소위 재벌 언론이 가지고 노른 것 같아. 가지고 노른 것 같은 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조연아 1억 원짜리 코트 입었다 라고 얘기했다며. 채널A인가 TV조선이 조연아가 1억 원짜리 코트 입었다라고 방송을 했다며. 근데 그 다음에 다른 뉴스를 통해서 아니다 20-30만 원짜리 코트였다 이렇게 기사가 났잖아. 이 뉴스가 과연 오보와 반박일까? 난 짠 거라고 봐. 난 이거 짠 거라고 봐. 조연아를 계속 이슈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짜고 있는 거라고 본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대한항공에서 대안을 띄겠다.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뭐 그 대한항공에 어떤 페널티를 주겠다. 나는 이해가 안 돼. 이게 이번 사건은요. 조연아란 여자 하나가 잘못한 거야. 그리고 직원들은 규정을 지키려고 했던 거야. 그렇잖아. 그런데 왜 이걸 대한항공에 대한 페널티로 가지? 어? 왜 대한항공에 대한 페널티로 가지? 그러면서 이상한 흐름이 있다는 또 제보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대한항공에서 대안을 띄겠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 개미들은 대한항공에 대해서 막 팔 거 아니야. 그지? 대한항공에 대해서 다 팔아버릴 거 아니야. 그런데 증권가에 있는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지금 대한항공을 외국 투자자들이 사고 있다는 거야. 이번 조연아 쇼는, 조연아 땅콩 뉴스는 일단 주도하는 게 재벌 언론이잖아. 조선, 동아, MBC, KBS 뭐 이런 애들. 소위 친재벌 언론들이 이걸 주도하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런 와중에 지금 원래 이 정도면 대한항공의 주가가 곤두박질 쳐야 되고 외국인들이 투자를 안 해야 되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늘고 있다는 거야. 이거 뭔가 이 조연아 땅콩 뉴스는 주식과 관계된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언론들이 다 같이 나서서 대한항공을 뭐 없애자 어쩌자 이러면 우리나라의 이 겁 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막 자기 갖고 있는 거 투매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어떤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타격받는 뉴스를 막 재벌 언론들이 떠든 다음에 보면 한 석 달 뒤에 주식값이 오르더라고. 이제까지 아프리카도 그랬어. 저 새끼들이 막 그 아프리카 비판을 해. 그러면 막 우리 아프리카 주식을 갖고 있었던 일반 투자자들이 막 겁먹고서는 아프리카 주식을 판단 말이야. 그러면 아프리카 주식이 똥값이 돼. 그런데 석 달 뒤에 보면 지난 석 달 전보다 훨씬 더 올라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이거 주식값을 떨어뜨려서 사들이려는 그런 돈 놓고 돈 먹기의 한 일환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는 거야. 이건 뭐 나의 그러니까 이 팩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한항공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가 팩트야. 나는 조연아 뉴스가 뭔가 수상하다. 왜 재벌 언론들이 이토록 열심히 이 뉴스를 계속 확대 재생산할까? 1억짜리 코트다 아니다 2, 30만원짜리 코트다. 이건 틀림없이 이건 짜고 공방전을 벌이는 거야. 왜? 뭐 때문에? 이거 지네들끼리 이거 돈 놓고 돈 먹게 하려는 거 아닌가? 땅콩 이면에 뭔가 또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 이건 좀 더 계속 추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다음 이야기가 정윤의 스캔들. 정윤의 스캔들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몇 명 나오잖아. 그지? 경찰이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억울하게 그 한 경위가 수사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경위가 자살을 한 거지. 유서를 쓰고 억울하다고. 자기는 억울하다 이렇게 유서를 쓰고 자살했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게 보면 그 얘기인데 내일 다룰게. 그 자살 이야기. 경위의 자살 문제는 내일이 안 되는구나. 월요일 날 다룰게요. 월요일 날 그 최경희 자살 문제가 뭔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랑 같이 한번 추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미국에서 인터넷 링크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자세히 뉴스를 못 봤으니까 최경희 자살 문제는 내가 월요일 날 다루는 걸로 하고 내가 긴급하게 박원순 시장 이야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인권선언 포기 문제로 그 진보 세력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고 프랑스 진보 세력에게까지 욕을 먹었더라고. 그 얘기 알아요? 이미 지나갔어. 재방송 봐. 재방송. 너네는 제때 오지도 않고 방송 이미 한 건데 이제 와서 또 왜 헛소리야. 나 이석기 싫어해. 통전당도 싫어하고. 됐어? 자, 좌우지간 이 박 시장이 그 인권선언 문제 과정이 이렇더만 미국에서 그 무슨 기자회견장에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한 거야. 뭐라고 답변했냐면 동성애 결혼은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한 거야. 박원순이. 그런데 이 개신교 교회 신자들이 를 빙자한 새누리겠지? 새누리 지지자들인지 아닌가? 교회 신자들을 빙자한 어떤 모종의 세력들이 박원순이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를 했어. 그러면서 이 그 개신교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박원순을 불렀대. 그래가지고 너 인권선언 이거 어떡할 거냐 이러면서 물어봤더니 박원순 시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면서 인권선언은 뭐 포기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 모양이야. 그러자 이걸 갖다가 그 할아버지들이 터트린 거야. 공개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 진보 세력들이 열받아가지고, 예, 진보 세력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비판을 한 거야. 우선 나는 지금 이제 이 박원순 시장의 동성애 문제, 내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은 동성애 때문에 난리도 아니래. 나 되게 놀랬어. 미국에 있는 한국 교민들도 한인들도 동성애에 대해서 정말 나는 충격이었다니까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내가 무슨 말까지 들었냐 하면 미국은 우리랑 좀 다른 거야. 우리는 그 미국의 모든 문제는 의료보험에서 나와. 의료보험료가 너무 비싼 거야.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개인보험료보다 미국 의료보험 비싸. 근데 미국에서는 이 그 동성 부부가 합법화된 주가 있대. 동성 부부들이 합법화된 주가 있는 거야. 그러면 왜 합법화가 됐냐 했더니 나는 그랬어. 아니 도대체 이 동성애나 이성애는 성적 취향인데 그걸 왜 밝혀야 되냐? 나는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자기 동성애 한다고 커밍아웃 하는 거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아니 자기가 밤에 어떤 체위를 한다 이거 공개한 사람 없지 않느냐? 왜 그런 걸 공개하느냐? 그리고 도대체 왜 동성애를 합법화해달라고 얘기하냐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만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동성 부부들이 많대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모던 타임즈라는 미드가 있어. 미국 드라마 모던 타임즈 우리나라 케이블에서도 방송해요. 근데 거기 보면 그 동성 부부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동성 부부가 나오는 것처럼 그만큼 드라마에 나올 만큼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야. 동성 부부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동성 부부가 보통 한 사람에게 나머지 한 사람이 의존적인 동성 부부가 됐다는 거야. 돈 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수입해서 이 사람의 의료보험료를 내주는데 미국에서는 한 명의 성인을 그냥 그러니까 동성 부부가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이 남자 둘이 같이 살아. 또는 여자 둘이 같이 살아. 이 사람 돈 잘 벌어.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이 사람의 보험료에 묻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돈을 벌던 사람이 죽거나 뭐 다치거나 병이 나면 보험료를 못 내게 되잖아.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이 그 값비싼 의료보험을 감당을 못하고 보험 혜택을 못 받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미국에서는 동성애 합법화가 그 보험료 문제가 되게 심하대. 그리고 이렇게 그 동성 부부가 살다가 돈을 주도적으로 벌던 사람이 뇌졸중에 걸려갖고 이렇게 그 식물인간이 됐대. 그러자 이 뇌졸중 걸린 이 남자의 가족들이 와갖고 이 사람의 모든 재산을 뺏어 가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같이 이 남자가 굉장히 사랑한 이 남자는 병원에서 병수발을 다 들고 있는데 보험 혜택도 못 받고 되게 가난하게 쫓겨나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걸 보고 막 미국인들 되게 불쌍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동성애 자체를 합법화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숫자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받고 박원순이 한국은 개신교 때문에도 동성 결혼 합법화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개신교를 비하했다. 뭐 개신교에 대해서 박원순이 이상한 벌금을 내려간다 이런 개소리를 만들어내고 박원순이 동성애를 지지한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야. 그러면서 박원순을 막 이제 협박을 하니까 박원순이 밀린 거죠. 거기에서 밀려가지고 그 무슨 기독교 장로들 모임에 가서 실언을 한 거야. 실언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인권선언에 대해서는 그 투표를 해서 뭐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하기로 했다며. 근데 만장일치가 안 됐다며. 그래서 인권선언이 포기된 거 아니야. 제가 잘못한 거예요? 네, 그거 다 허위사실이었어요.
박원순이 종교에 대해서 벌금을 뭐 무슨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러면 벌금 내게 한다, 그거 거짓말이었고, 그 다음에 박원순이 동성애를 지지한다, 이것도 거짓말이었어. 팩트는 박원순이 한 말은 동성 결혼 합법화는 안 된다, 한국에서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개신교 신자들이 한국어 되게 영향력이 큰데 그쪽의 반대가 심해서라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뿐이야. 그걸 이렇게 거짓말로 퍼돌린 거야. 근데 이게 너무나 조직적으로 퍼돌려지니까 박원순이 위축이 됐는지 그래서 그 인권선언을 포기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내가 박원순의 입장에서 본 거야. 자, 그런데 인권선언 포기 과정이 뭔가 좀 찝찝해. 뭐가 찝찝한 거냐 하면 내가 볼 때 그 뭐하러 그 장로들 모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개신교 장로들이 모여서 그렇게 허위사실 유포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박원순이 왜 그들을 만났느냐는 거야.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뭐냐, 지금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재선된 다음에 박원순 시장 주변에 벌레들이 꼬이는 것 같아. 뭐냐, 박원순이 지금 지지율이 제일 높으니까 박원순이 대통령 되겠구나 싶은 건가 봐. 그러니까 어떻게든 박원순을 대통령 시켜야 된다라는 목적을 정해두고 그 목적에 맞게끔 박원순한테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박원순은 시장으로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대권 행보를 짜는 놈들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야, 내 말은. 그러면 박원순은 기회를 잃게 돼요. 박원순이 뭐에 대해서, 그 대권에 대해서 관심 없이 정말 시장 일을 원칙과 중심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되는 그 모습 때문에 좋아하는 거야. 새누리당 지지자들도요, 눈치 보면 싫어해요.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왜 박원순 좋아하냐? 어디서나 당당하고 자기가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지. 이 눈치 저 눈치 보면 소위 새누리당을 지지할 만한, 혹은 그런데 박원순을 찍어줄 만한 합리적 중도 세력이 박원순한테서 지지를 철회할 수 있어. 되게 중요한 얘기야. 소신 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갈 필요가 있어요. 괜히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모습, 그리고 지나친 대권 행보 중심의 사이클을 맞춘 놈들은 난 내쫓아야 된다고 봐. 누가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박원순 행보, 나는 박원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이지만 이번에 인권선언 이 실수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딱 하나야. 뭐? 지나치게 대권 행보 중심으로 박원순을 움직이려 한 사람들이 있다, 측근에. 그 사람들이 사고를 친 거라고 봐. 박원순이 그 대권에 대해서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는 박원순에 대한 지지율이 확 빠질 거라고 봐요. 조심하세요. 이건 조언 드리는 거니까 조심하라고.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이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허위사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그거 다 조직적으로 유포한다고 다 나한테 제보 들어와. 보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거 믿는 사람 없어요. 그걸 믿는 등신이 어디 있겠냐고. 예.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금 한 5분 남았으니까 그 여성연대가 만들어졌다. 군 가산점과 여성연대 마지막 주제야. 자, 여러분, 박근혜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요, 남성연대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 남성연대라는 게 맨날 인터넷에서 논쟁을 주도했어. 군 가산점으로. 그런데 그 남성연대를 이끌었던 모 인간이 무슨 이벤트를 한다고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시신으로 발견됐대.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작년에 묘한 시점이었어.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더 이상 여자도 군대 가라 이런 얘기 못하는 시점에서 그 물에 떨어져 죽으면서 남성연대가 거의 활동이 중단된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 다시 군가산점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번에 움직이는 건 여성연대야. 그 여성연대로 움직이는 게 누구냐? 지난번에 그 세월호 유가족들 모욕하고 막 그랬던 여자들, 그 여자들이 여성연대를 이끌고 있다며. 그 여자들이 지금 고인을 욕하시네? 내가 언제 욕했어? 내가 지금 한 말이 욕으로 들리면 너의 지능지수가 문제인 거야. 아니 내가 뭘 보도 그랬어? 사실 그대로 얘기한 건데.
너네가 그때 이벤트에서 뛰어내렸고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게 무슨 고인 모독이야? 사실이지.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여성연대라는 걸 만들고 얘네들이 지금 군 가산점 문제와 그 군 가산점 문제를 비판하는 식으로 갈 것 같다는 거야. 엄마 부대 서북청년단 그거 했던 여자들이 지금 여성연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조연아에 대한 성적 비하를 중단하라 이러면서 지금 뜨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남성연대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여자도 군대 가라 군 가산점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남녀를 이간질시키는 일을 했단 말이야. 근데 왜 저 사람들이 지금 다시 여성연대를 만들었을까? 역시 마찬가지야. 저 사람들이 엉뚱한 주장을 자꾸 하면서 이 성 문제, 여성 문제, 남녀를 이간질시키는 그 역할을 하려는 것 같다. 지네가 남성연대를 막 동원해가지고 성별, 분열을 유도하다가 그 남성연대가 박근혜 때문에 없어졌어야만 했잖아. 그러니까 없앤 거라고. 그래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대결 구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쟤네가 여성연대를 만든 거 아닐까? 자, 망치 부인 얘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애가 하나 나왔어. 아, 네가 느무현이라 이해가 안 돼. 너는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하는 애야. 그러니까 나가. 들어올 때 지능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능검사가 안 돼가지고 그냥 맨날 들어도 이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군 가산점 이야기. 근데 오늘 아침에 무슨 한국여성단체연합인가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좀 인터뷰 내용이 너무나 좀 부실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한국여성연합에서 나와서 인터뷰하는 분이 좀 구체적인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수치도 잘 모르고 그 군 가산점이라는 게 뭐예요? 군 가산점이라는 거. 그게 공무원 시험 볼 때 군 가산점을 인정해달라는 거잖아. 2점씩. 그러니까 그래서 군 가산점으로 혜택을 받아서 공무원이 된 사람, 한마디로 군 가산점 혜택을 본 사람이 몇 프로? 1%가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모든 남자에게 2점을 줘요. 그런데 실제로 그 98점, 그러니까 99점을 맞은 남자들만 그 혜택을 보는 거야. 99점 맞은 남자들만 군 가산점 2점을 받아 101점이 되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군 가산점이 생겨봤자 99점을 못 만든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없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미 군 가산점은 위헌 판결이 내려진 제도야. 근데 계속해서 군 가산점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이슈로 만들어서 결국 성대결로 가려는 그런 구도거든요. 그 조직이 있어. 그렇게 움직이는 조직이. 그래서 또 군 가산점 얘기를 하는 거야. 혜택을 못 받는 군 가산점 얘기를. 그러면서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군 가산점이 5점에서 10점이다. 그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미국이 징병제도가 아니잖아. 모병제도야. 그러니까 미국은 군 가산점을 많이 줄 수밖에 없어. 모병제라서 군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반대로. 군대를 선택하면 너한테 취업할 기회를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모병제니까 군 가산점을 주는 거라고. 그런 거야. 그러면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 군 가산점을 줘갖고 특히 어디에 군인 경찰로 취업을 많이 한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소위 이라크 파병에 갔다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지금 경찰에 의한 사고가 많대요. 모병제 지원해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산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모병제로 가면 돼. 모병제로 가고 그리고 군 가산점을 많이 주면 난 된다고 봐요. 나는 군 가산점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우리나라 징병제를 없애야 된다고 봐. 왜냐? 지금 우리나라 군대 숫자가 너무 많아. 지금 60만 명이란 대군을 유지할 애들은 없는데 60만 대군이란 숫자를 계속 유지하는 거야. 왜? 그게 육군 장성 숫자 유지하려고. 육군의 장성 숫자, 별단 장군들 숫자를 유지하려고 억지로 60만 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 상태가 지금 군대를 무조건 다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한 해 동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지원하는 애가 100만이었어. 절반이 남자였다면 50만이었던 거지. 50만 중에서 30만이 군대를 간 거야. 그땐 문제가 없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한 해 동안 대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아니 고등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60만 정도밖에 안 된대. 65만. 그러면 그 중에 절반이면 30만 명이 남자애야. 그럼 무슨 얘기냐? 군대를 못 가는 상황의 애들까지 지금 군대를 억지로 보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군대 내에 계속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면 군대 숫자를 줄여야 되냐? 지금 애들이요. 지금 우리나라 갖고 있는 장비가 아이들이 동시에 훈련도 못할 만큼 숫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훈련을 돌아가면서 한다니까? 지금 우리나라 군부대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모병제로 바꿔서 정말 군대 가고 싶었던 애들에게 군대를 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애들에게 군 가산점을 왕창 주는 거야. 그래서 모든 취업에 이거는 공무원 말하는 거 문제 있어요. 나는 진짜 남자애들이 등신 같은 게 군 가산점을 왜 공무원한테만 요구하냐고. 일반 사기업에 왜 욕을 안 하냐고. 일반 사기업에다가 군대 갔다 온 애들만 뽑으라고 요구를 해. 이 등신 같은 것들이 지네들 혜택도 못 받는, 지네가 99점 받지도 못하면서 괜히 공무원 거기에다만 들이대고 있는 거야. 그게 문제라고. 나는요, 우리나라에서 의무병 제도잖아. 의무병 제도면 당연한 의무야. 우리가 세금 냈다고 뭐 받는 거 없는 것처럼 의무병 제도니까 군대 갔다 와도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의무병 제도를 모병 제도로 바꿔야 된다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군부대를 운영해야 돼. 지금 세계는요, 우리나라보다 적은 숫자의 군대로 더 효율적인 국방을 해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숫자의 애들을 붙들어다 놓고 애들이 그 군부대에서 제대로 그러면 군인으로 성장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미국 애들은 군대 갔다 오면 확실한 군인이 돼서 와. 근데 우리나라는 군대 갔다 와도 애들이 제대로 군 생활을 마치고 투철한 뭐 애국심을 갖고 투철한 전투 능력을 갖고 나오는 게 아니야. 군부대 안에서도 문제가 많잖아. 폭력 사건이니. 지금 이게 군부대를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병제로 가야 된다. 미국에 여자들도 군대 많이 지원해. 군 가산점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나 모병제로 가고 남자나 여자나 그 군 가산점을 엄청 주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도 해. 모병제로 간 다음에 대학교 등록금을 반값으로 해주는 거야. 군대 갔다 온 애들한테는 대학교 등록금을 반값으로 해주는 거. 그러면 내가 볼 때 우리나라 군대 난 다 찬다고 봐. 대학교 등록금을 반값을 해준다라면 애들이 군대 갔다 와서 등록금 반값 하는데 1학년 때 다 간다 그러지. 안 그래? 모병제를 하고 군대 갔다 온 애들은 등록금 반값. 등록금 반값하면 대학은 뭐 땅 파서 장사하나요? 야, 지금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반값 받아도 충분히 운영이 돼. 그런데 계속 돈 벌어가지고 빌딩 살라고 저지랄들이야. 그러니 이 모병제로 가고 대학교 등록금을 반값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일반 모든 기업도 누구를 군대 갔다 온 애들을 우선 뽑게 해야 돼. 실제로 일반 사기업은 군대 갔다 온 애들 잘 안 뽑잖아. 왜? 재벌 자식들 군대 잘 안 가거든.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애들이 별로 혜택을 못 받아. 일반 사기업에서는. 일반 사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더 많지, 공무원 되는 사람보다. 그러니 나는 이 쓸데없는 군가산점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뭘까? 결국은 뭐냐면 논쟁거리를 만드는 거야. 이슈를 만들어서 분열을 시키는 거. 성별 대립. 여자도 군대 가라. 이러면서 성별 대립을 유도하는 거야. 지역 문제. 왜 호남 영남 싸움 시키냐? 그거 한 놈이 그러는 거야. 한 놈이 호남편 영남편인 것처럼 하면서 상대방 비하하고. 내가 볼 때 그래. 군 가산점 문제, 성별 문제도 내나 같은 놈들이 팀 짜서 들어오는 거야.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데 왜 그걸 얘기하냐고. 우리 거기 관심 없어. 근데 굳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군 가산점 문제를 가지고
성별 대립을 유도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이슈로 뭉치지 못하게 하려는 게 쟤네 그 역할을 담당한 애들의 역할이에요. 지역 문제, 지역 분열, 성별 분열, 세대 간 분열. 그래서 마치 젊은 애인 것처럼 노인들 다 뒤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 노인의 입장인 것처럼 젊은 놈들 싸가지 없고 버릇없다 이렇게 비하하는 거 같은 놈이야. 같은 놈이 여기서 저기서 그런 식으로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성별 갈등을 부추기고, 지역별 갈등을 부추겨서 원하는 게 뭐야? 지금 박근혜와 그 무리들은 소수야. 소수의 무리가 다수를 지배하는 방법은 딱 하나, 뭐밖에 없다? 분열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쟤네들이 저렇게 분열하려는 술책으로 쓸데없이 또 군 가산점 들고 나오고 여성연대를 만드는 거야. 난 여성연대만 안 만들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 여성연대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조직적인 준비다. 그래서 군 가산점 이야기를 가지고 그 또 성별 대결 구도를 만들어 가려는, 분열, 이간질을 하려는, 그러니까 분열을 목적으로 이간질 시키는 것들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확대 해석 지르는 게 아니라, 너가 이해가 조금 딸리는 거야. 미안. 우리 방송이 아무나 듣는 방송이 아니에요. 자, 5시다. 여러분, 망치 부인이 미국 갔다 어제 돌아왔어요. 어제 돌아와서 지금 시차 적응이, 내가 이제 정신적으로는 시차 적응을 했는데 몸이 시차 적응이 안 돼. 그래서 눈이 막 되게 아프고, 그리고 막 이게 척추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힘들어. 그래도 내가 오늘 방송했다. 내가 그 살인적인 스케줄, 내가 미리 알았으면 안 갔어. 미국 일정을 내가 미리 알았으면 안 갔어. 그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절대 안 갔어. 모르니까 간 거야. 사실은요, 내가 갈 때 처음 못 갈 뻔했어.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나한테 비행기표를 그쪽에서 끊어갖고 보냈는데, 내가 그 미국에서 비행기표를 보낸 사람이랑 친척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카드로 끊은 비행기표가 무효가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쁘게 돌아올 수 있었어. 가는 날. 그런데 우리 시청자 중에 승무원 출신 시청자가 있었어. 근데 그날 마침 나를 데려다 주겠다고 나온 거야. 그래갖고 그 표를 원래는 무효표가 된대요. 근데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여기 막 정보를 구해가지고 그 표를 살려낸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미국을. 그 승무원 출신 시청자가 없었으면 내가 못 갔어. 그 다음에 가는 길에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내가 장비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폰이 3개, 나머지 폰까지 해서 전화기가 5대, 아이패드 2대, 그리고 노트북이 2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짐 상태였어. 근데 보따리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내가 무사 통과가 된 거야. 근데 그 무사 통과하게 되는 그 과정상에 그 검색대를 통과할 때 안녕히 다녀오세요. 우리 시청자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장비가 방송용 장비라는 걸 안 거지. 그래서 안 잡은 거야. 내가 미국에서 한번 걸렸어요. 미국에서 왜 이렇게 폰이 많냐? 그렇게 날 잡은 거야. 검색대에서. 그리고 설명을 했지. 그 폰이 내가 대여한 폰이다. 빌린 폰이다. 이게 방송용이라서 그 뒤에 다 붙어 있었거든. 아프리카 TV라고.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 TV 이렇게 방송용 폰이라는 게 입증이 됐어. 그러니까 보내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검색대에도 우리 팬이 있었어. 그 다음에 거기 내릴 때, 문제는 뭐냐면 LA에서 내릴 때, LA에 처음 내리는데 내려서 짐을 찾아야 되잖아. 그리고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고, 짐을 찾고, 그 다음에 세관을 통과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해봤거든. 내가 그런 거 안 해봤으니. 어떻게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러고 서 있는데, 우리 바로 앞에 어떤 예쁜 여자가 말을 거는 거야. LA에 처음이세요? 이러는 거야. 한국말로. 얼마나 반가워. 만약 남자가 말 걸었으면 일단 눈을 찔렀을 텐데, 여자니까 이 감사한 마음으로 막 처음 왔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냥 줄 따라 가면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 안내를 해주는 거야. 그래갖고 마지막에 그 3가지를 다 짐 찾는 것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세관 신고한 데까지 딱 데려다주고 우리 앞에서 전 이만 갈게요. 그래서 빠이 하고 갔어. 너무 착한 그 여자분이, 너무 미녀가. 그랬지.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곳마다 날씨가 너무
좋았지. 그리고 가는 곳마다 도움의 손길이 있었지. 그리고 오로지 이 캐나다만 이상하게 꼬인 거야. 근데 그 꼬임으로 인해서 어쩌면 내가 캐나다 일정은 굉장히 재미없이 지나갈 뻔했는데 너무 스펙타클하게 지나갔던 거지. 그래서 이 모든 전 과정이, 그리고 나중에 LA에 왔을 때 그토록 예쁜 쌍무지개로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다짐하더니 이 험한 일정 정말 다 끝까지 잘 하느라고 수고했다. 그런 뜻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왔는데 전 과정이 너무나 은혜로웠어. 정말 감사드리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갔다 와서 뭐 사람들이 한 일주일은 쉬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보통 이 그 시차 적응하는데 일주일은 걸린다고. 그래서 오늘 방송하면 막 쓰러질 거라고 막 그러는데 지금도 멀쩡해. 내일하고 모레 좀 쉬면 나아지겠죠. 그래서 이 미국 일정을 하고도 내가 다른 사람들이 쓰러진다고 막 하지 말라는 걸 뚫고 내가 지금 방송한 거야. 나 잘했지?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와서 방송했지만 그래도 감을 잃지 않았지? 응? 그 망치 부인이 오늘 얘기한 거 그 오랜만에 와서 보름 만에 방송했어도 내가 2주 만에 방송이었지만 내가 감을 잃지 않고 잘했지? 엎드려 옆구리 찔러 절받기. 자, 오늘 추천해주신 오늘 추천해주신 3,208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이 끊길까봐 이름 한 분 한 분 못 불러드린 거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미국에서 미국이나 해외에서 인증이 안 돼갖고 채팅을 못 하시지만 별풍선도 못 쏘시지만 그래도 시청해주신 해외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늦지 않게 오셔서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재방송 드릴게요. 예, 지금부터 재방송 켜드릴 거고요. 아유, 아니 왜 오늘 하필이면 통진당 해산을 했어? 그 통진당 해산한 덕분에 그냥 시청자들이 바글바글한 거 아니야? 예. 혹시 제가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여러분처럼 슬퍼하지 않아서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예, 저는요, 이미 해산된 정당을 끌어안고 우리가 울고불고 하는 것보다 그 해산된 정당의 모든 종북 딱지를 전부 다 같이 묻어버리고 이제 새 출발하고 싶다. 예, 저는 새 출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다만 해외에서는 이번 일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아마 박근혜에 대한 비판이 엄청날 것이다. 정치적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가요, 그래, 내가 이걸 또 보여줘야지. 잠깐만. 내가 가기 전에 창세기 여기 창세기 12장 내가 가기 전에 우리 교회 설교 시간에 나온 말씀이 뭐였냐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내가 가는 길에 얻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그런데 가가지고 내가 워싱턴에서 포춘 쿠키라는 거, 워싱턴 내 중국 식당을 가게 됐어. 근데 그 중국 식당에서 포춘 쿠키라는 거를 다 주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나눠갖고 나는 맨 마지막에 남은 거를 얻게 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열었더니 그 내용이 뭐냐 하면 doors will be opening for you in many areas of your life. 다시 doors will be opening 내가 내 발음을 읽어줄게. doors will be opening for you in many areas of your life. 확실하지? 뭔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의 인생에서 많은 곳에서 너를 위해 많은 문들이 열릴 것이다. 내가 가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주시면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축복을 주시더니 거기서 이 포춘 쿠키를 열었는데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포춘 쿠키를 또 한 번 받았어. 또 한 번 받게 됐는데 그 내용은 뭐였느냐 하면 되게 웃겨. 이건 우리 벌레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Feeding a cow with roses does not get extra appreciation. 다시. Feeding a cow with roses does not get extra appreciation.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소한테 장미를 먹여봤자, 소한테 장미로 사료를 줘봤자 고마워하지 않는다. 예. 그게 이게 소한테 소먹이로 장미꽃을 줘봤자 고마워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의 이야기를 들어도 니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 못 알아듣는 인간들이 있다. 그 이제 캐나다의 그 탈북자에게 한 말 같아. 예. 기가 막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망치 부인의 귀한 생방송, 귀환, 돌아온, 그리고 그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제 방송 주말 내내 해드릴게요. 이 방송 주말 내내 보시고요. 월요일날 낮 2시에 생방송 시작할게요. 아직은 제가 그 건강 회복이 약간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좀 많이 쉬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짧게 이렇게 하더라도 이해는 해주시고요. 그래도 내가 오늘 방송하니까 좋았지? 오늘 방송하니까 좋았지? 예. 아유, 내가 미국에 있는데 그냥 난리가 났어. 망치 부인님이 없으니까 나라가 난장판이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토론토에서 강연이 끝났는데 왜 안 돌아오냐고. 이틀 동안 그냥 텔레그램 폭탄이 쏟아지는 거야. 어디세요? 왜 안 오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방송은 왜 안 하시나요? 아유, 아주 그냥 내가 무슨 달나라 여행이라도 가면 지구가 폭파된다고 그럴 것 같아. 아유, 그래. 근데 내가 돌아올 때, 미국을 떠날 때 미국에서 준비하신 분들이 너무 서운해하는 거야. 망치 부인님이 미국을 떠난다니까 너무나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니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시청자들은 얼마나 애절하겠냐.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거야. 단 2주일 있다가 오는데 그렇게 허전해하고 속상해 하시는데 우리 시청자들은 지금 얼마나 애절하겠냐 하더니 그러겠다고 아주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오늘 방송할 상태가 아니었으나 방송한 거야. 잘했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의 미주 투어, 미주 방송을 그 꼭두 새벽에 졸면서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특히 참세상 세월호님, 여비고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밖에 우리 풍행국님도 고생하셨고요. 우리 방송을 위해서 특히 미주 지역에서 저의 이 방미를 위해
많은 돈으로 후원해 주시고 노력으로 후원해 주셨던 많은 미주 지역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다음 방송은 월요일 낮 2시, 월요일 낮 2시에 만나요.